네, 지금 북한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생하게 짚어보는 북한을 보다 시간입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아침에 뉴스 보고 좀 놀랐는데 교도통신에 의하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통일을 포기하겠다, 이런 통일 포기 정책에 지지를 해달라고 호소했다라고 해요. 이걸 대외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글쎄 말입니다. 이제 2023년 연말이죠. 김정은이 당대회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남과 북은 동족도 아니다. 이제 교전국이고 그다음에 제1외적 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이후부터 남북관계 차단 그다음에 통일지우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사실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혼란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네. 선대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통일을 늘 앞세웠던 그런 전략과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번에 중국,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이거 공식화하고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대남 적대 정책의 정당성. 이게 적대 정책이라고 하는 건 적대적 국가이기 때문에 핵 미사일 역량의 강화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평화 통일하려면 화해 협력해야 되거든요. 화해 협력하려면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 정상과 만나면 북한을 설득해서 우리와 대화하게 해달라. 그러면 이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좀 자기들의 입장을 지지해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한 걸로 이해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푸틴은 지지를 표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북러 관계라든지 한반도 정세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왜냐하면 어쨌든 중국은 겉으로는 늘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걸 지지한다는 게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었었고 물론 그게 말과 행동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푸틴 같은 경우는 지금 김정은 북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전쟁이 지속되는 한 북한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정은의 요구에 아마 전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을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그동안 러시아가 보여온 걸 보면 예. 러시아는 늘 한국과의 관계 회복 이 강화를 늘 원했거든요. 예. 이게 가스관 연결이라든지 또 시베리아 개발이라든지 그렇다면 사실 북한이라는 존재가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한국이 가까이 있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긴 안목에서는 오히려 김정은의 그 요구를 속으로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당장으로는 아마 동의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 군사 밀착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군사적 위협 그런 것들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또 유엔 인권 보고서를 보니까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유포한 주민들을 상당히 강하게 처형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적대적 두 국가나 통일 포기 이런 이 기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이런 김정은 북한 정권의 행보를 보면 김정은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네. 김정은의 고민은 다른 게 아니라 북한 주민의 동요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동경심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좋아하고 그걸 따라하게 되면 충성심이 약화되고 내부가 흔들리고 정권과 체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당한 위협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3대 악법이라고 하는 것이 남한 드라마, 남한 문화를 가까이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예. 남북 관계를 차단하고 적대 국가를 만드는 것은 주민들에게 적대감을 주입을 시켜서 남한으로 눈도 못 돌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네. 지금 유엔 인권 보고서를 보면 결국 거기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기술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걸 추적을 해가지고 처벌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정은 2023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남 적대 정책, 통일 지우기, 남북 관계 차단과 무관치 않고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북한 노동신문에서 눈에 띄는 게 화성 컴퓨터 오락관이 날마다 흥성인다라고 선전을 했거든요. 이게 북한식 PC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올해 4월에 딸 주애와도 둘러보았다고 알려지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시설인가요? 예, 이제 북한이 평양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1년에 10,000호씩 뚝딱 만들어내고 있는데 화성오지구라고 하는 곳에 지난 4월에 이제 일종의
오락 시설이죠. 예. 그러니까 이 게임방, 오락 PC방이라고 볼 수 있는 북한판 PC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걸 이제 선전을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북한도 정상적인 국가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김정은이 애를 쓰고 있다. 정말 선한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인데 사실 이 서방의 다른 이 관련 전문 이 매체들에서는 이게 사실 허울뿐이다. 네. 왜냐하면 이게 게임방, PC방 이런 것이 제대로 되려면 거기에 이제 인터넷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인터넷의 이 활용이 지금 뭐 거의 0%, 1, 2%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인터넷을 접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데 게임방인들 가서 어떤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연다 하더라도 그걸 선호하고 그걸 활용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뭐 허울뿐인 시설이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북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